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대머리 됩니다. 농담이고요. 공짜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다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짜를 핑계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빼앗아가거나 시간을 빼앗아가거나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짜로 무언가를 제공한다는 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도록 제가 상황극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카페에서 여러분이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예쁜 여자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같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일단 이성을 되찾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예쁜 여자가 갑자기 나한테 호감이 있다고? 오늘 처음 봤는데? 이거 뭐 장기 매매 아니야? 다단계인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나한테 바라는 게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야 하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마트에 시식코너 있죠. 시식코너는 공짜잖아요. 그러면 배고플 때마다 마트 가서 시식코너 쭉 돌면서 뭐 뷔페 맨키로 그냥 배를 채우는 건 어떤가요? 어차피 공짜니까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건 좀 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매너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시식코너에서 맛있게 먹었다면 괜히 뭐 하나라도 사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말이죠. 그게 공짜를 내세운 마음의 빚입니다. 실제로 마케팅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강력한 수법이에요. 이를 상호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에 따르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고 해요. 호의를 받으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식코너를 돌며 배를 채우는 사람을 우리는 파렴치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 시식코너가 정말 공짜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죠. 그래서 마트에서 시식코너를 하는 것도, 샘플을 제공하는 것도, 작은 선물을 건네는 것도 전부 상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이를 굉장히 잘 활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일 선물을 받으면 우리의 무의식에는 이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일 선물을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파렴치한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카카오톡도 이를 너무 잘 알아서 생일 표시는 물론이고 이젠 내게 생일 선물을 준 친구까지 표시해줍니다. 이것도 다 상술이죠. 또 상호성의 원칙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잘 활용한다고 생각하는 회사는 토스입니다. 이 친구들은 빠꾸가 없어요. 금융기업이라 그런지 그냥 바로 돈을 뿌립니다. 뭐 돈을 뿌린다고 말은 하지만 끽해봐야 한 10,000원 정도거든요. 심지어 이벤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대 10,000원 이래놓고 사실상 뭐 10원 이렇게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티나게 이벤트에 참여합니다. 꽁돈을 준다니까 참여를 하는 거죠. 토스는 왜 이런 돈을 뿌리는 이벤트를 하는 걸까요?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토스는 호구가 아니에요. 은행 기업으로 따지면 후발주자인 토스가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면서 유명해지고 결국 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죠. 어차피 마케팅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그냥 차라리 소비자 혹은 잠재 고객에게 뿌리는 거예요. 누군가 만약 대출할 일이 생기고 대출 상품이 다 비슷비슷하다면 아무런 연고도 없는 다른 은행보다는 유명하고 자주 이용한 토스에서 대출을 할 테니까요. 맨날 공짜로 받아먹었으니 한 번쯤은 보답을 해야겠다 라는 상호성의 원칙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것이죠. 반대로 아주 멍청한 예시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를 믿습니까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대뜸 말을 걸면서 뭐 인상이 좋아 보인다든가 조상 얘기를 한다든가 기운 얘기를 한다든가 하잖아요. 저는 간혹 심심하면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거든요.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들 따라와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 기도를 드려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말이 제사고 기도지 사실 돈 내놔라 이거예요. 중간에 뭐 카페 가서 자기 음료수 사달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멍청한 게 상호성의 원칙을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차라리 본인이 음료수라도 사주면서 자기들 이야기 들어보라 했으면 그 정도는 뭐 들어줄 수도 있죠. 솔직히 길 가다가 대뜸 말을 거는 것도 약간 무례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승무례를 저질러서 하는 말이 더 무례한 거죠. 음료수 사달라, 기도해야 되니까 돈 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를 믿습니까를 싫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슷하긴 한데 이건 그나마 덜합니다. 전단지 알바입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길 가는데 나한테 전단지를 왜 주냐고. 솔직히 쓰레기잖아요 그거. 길 가는데 나한테 쓰레기 주는 거야 그냥. 헬스장 안 간다고. 만약 가도 전단지 뿌리는 헬스장은 안 갈 거라고. 심지어는 제 집 앞에다가 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쓰레기를 도대체 왜 우리 집 앞까지 배달하는 거야. 이것도 상호성의 원칙을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차라리 뭐라도 주면서 전단지를 나눠주면 그러려니 하고 받아요. 그런데 그냥 지하철역 앞에 서서 전단지를 일단 내밀어. 게다가 요즘은 또 대부분 할머니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절하면 또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전단지 알바가 악질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마음의 빚을 줍니다. 아마 그래서 어르신 빨리 퇴근하시라고 전단지 그냥 받아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질적인 상술인 거죠. 받으면 쓰레기, 안 받아도 쓰레기, 가불기입니다 그냥.
이렇듯 상호성의 원칙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짜라고 생각했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뭐가 됐든 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를 대처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의 호의는 그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등쳐먹으려는 사람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건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